지지는 밤도 몰래 피어난 꽃도 조금은 마음 따라 손에 쥘 수 있게 네가 또 내게로 걸어온다 붉은 실 가지고 사라진다 엉켜버린 너와 나의 시선 살며시 내게로 다가가면 혹시나 조금 눈치를 챌까 숨을 쉬지 못해 기억의 끝을 건너 주춤대다가 너를 놓쳐버릴까 너의 그 손을 잡고 멀리 도망가 다신 못 꿀 꿈처럼 나도 하얀 머리카락을 만지며 마주 앉은 네 빈자리를 보고는 잔잔하게 파고드는 네 향기가 수평선에 닿을 때면 흙길 남은 메아리만 날 감싸 안아 내가 또 내게로 걸어간다 살짝 웃으며 손 뻗어본다 바뀌어버린 너와 나의 위선 조용히 옆을 지키려 하면 혹시나 조금 눈치를 챌까 숨을 쉬지 못해 기억의 끝을 건너 주춤대다가 너를 놓쳐버릴까 너의 그 손을 잡고 멀리 도망가 다시 못 볼 꿈처럼 가만히 쏟아지는 눈물 다시 까만 비가 내려와 네가 떠난 뒤에 봄이 온다면 저 노래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채팅 많이 달린 적 처음이에요. 아니, 보통 방송을 이제 키자마자는 잘 안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보통 틀어놓고 그 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제 저도 이제 딴 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딱 하는데 보통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점점 사람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 근데 이 노래가 유독 길었네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 너무 내 취향이어가지고 이렇게 4분이 넘는 노래였구나.
그래서 채팅창 보면서 아 귀엽다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채팅이 초반에 많이 달린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노래가 아까 보니까는 4분 40초짜리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지각. 아 이게 지각이 되다니 이럴 수가.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세요? 점점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네. 오늘 내가 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맞아 저 별 얘기 아니긴 한데 오늘 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인기순 하면 조회수 높은 순으로 이제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홈에서 인기순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조회수가 1,400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야 막 이걸 저번에 말했었는데 그 마스코즈 소개 영상이 1,000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면 롱폼은 지금 1,000이 안 넘는단 말이야 보통. 그런데 이게 그때 1,000이 넘었다고 와 1,000이 넘었다고 좋아했는데 오늘 보니까 1,400인 거야. 그래서 뭐야? 그래서 오늘 이거 자랑해야지 하고 아 진짜요?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이 버전 1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마스코즈가 이제 버전 2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미 버전 1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쓸 수 있는데 계속 이제 마스코즈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가입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버전 1을 생성을 못 한대요. 전 계속 이 계정으로 썼으니까 그걸 몰랐는데 보니까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갖고 있다가도 이거를 삭제했다가 다시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은 버전 1을 못 쓴대 이제 생성이 안 된대. 근데 저는 이제 버전 1을 기준으로 여기서 조금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아쉬웠어. 이 뭔가 버전 2 그것도 만들어야 되나 했는데 어차피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또 그냥 두고 있습니다. 진짜 약간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 그 뭐지 블로그에서도 피크로 모음집이라고 캐릭터 만드는 막 옷 갈아입히기처럼 약간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피크로들 소개해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것도 왜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진짜 오히려 제가 약간 이거 잘 나오겠다 유용하겠다 생각했던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잘 나온달까? 오늘따라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 같은 기분이지? 재조정을 살짝. 오케이. 그래갖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어제는 이거 근데 사실 이걸 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려서 물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괜히 기대하실까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별 오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별 오기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 흑화 질문을 할 게 있었는데 괜히 내가 오기에 대한 약간 질문을 했다가 오기가 곧 나오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될까 봐. 그럼 아니에요. 갑자기 약간 기대치가 높아지거나 이럴까 봐 살짝 망설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살짝 어차피 이제 블로그보다 여기가 시청자가 적으니까 좀 부담이 덜하거든요. 여기서 살짝 물어보자면 스타트 글이 있잖아요. 각 시즌마다 이제 1기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타트라는 개념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없는데 2기부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사 주인공이 본편에서 하는 대사 한 줄 넣고 이제 프롤로그 최초 공개 시간 이런 식으로 적고 하는 요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 이거를 그 5기가 내가 지금 스포를 최대 안 하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는데 5기가 이모티콘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기 제목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뭐 이제 백장미 같은 경우에는 백장미 이모티콘이 없잖아요. 그 렌티큘러도 뭐 포토카드 이모티콘 같은 거나 뭐 카드 게임 할 때 쓰는 그 카드 이모티콘은 있지만 렌티큘러 이모티콘은 없잖아요.
버드푸트도 노란색 그냥 꽃은 있지만 버드푸트 이모티콘은 없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기는 이모티콘 있어요. 사실 그게 똑같은 이모티콘은 아닌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그 이모티콘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기에 요렇게 날짜랑 시간을 말하고 밑에다가 그 이모티콘 약간 힌트처럼 그 이모티콘을 덩그러니 혼자 작게 여기다가 탁 두는 거야. 그러면 좀 감성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이모티콘을 넣을까 생각했다가 2기부터 3기 아니 3기까지가 아니구나. 2기, 3기, 4기는 이모티콘이 없는데 걔만 넣기에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물론 2기, 3기, 4기도 찾아서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어요. 완전 딱 맞는 이모티콘이 아니어서 그렇지 뭐 대충 비슷한 이모티콘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이모티콘을 수정해서 넣어볼까 싶다가 다 통일을 시키는 거지. 이제 이모티콘이 있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이모티콘 없고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 걸 깔끔하게 갈까? 이게 되게 진짜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건데 그냥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약간 수정해서 보여드리면 아 여기서 수정을 못해? 잠깐 왜 여기서 수정을 못해? 뭐지? 나 저번에 수정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 오케이 잠시만요. 컴퓨터로 블로그를 잘 안 봐갖고 여기서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굉장히 채팅에 지금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사실 이런 저 얘기하는 거 스포될까봐 약간 조심스러운데 또 물어보고 싶은 건 물어봐야 하는 타입이라 잠깐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여주면 되려나? 요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예를 들어 이게 백장미가 아니지만 빨간색 장미지만 여튼 그게 그거니까 그냥 장미로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만 가는 아이디어가 있고 이거에서 약간 고민이 된다. 뭐야 잠깐만 멈춘 것 같은데 방금? 다행이다. 튕긴 줄.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건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약간 디자인적으로 막 이모티콘 하나 있는 게 예쁜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걸 고민을 하다가 게시글로 물어볼까 막 하다가 심플한 게 대뻐 보여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의견을 모아볼게요. 제가 혼자서 판단이 안 돼. 아니 옛날에는 어릴 땐 되게 뭐 혼자서 되게 척척 잘 정하는 편이었는데 왜 걔가 성격이 점점 선택 장애가 오고 있어. 내가 정할 수가 없어. 노래뱅. 사실 저도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노래뱅을 할까 하고. 근데 이때까지 안 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 노래가 많이 안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이 뭔가 작가 지망생이라는 주제? 이거를 조금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자제를 하고 있던 것도 있고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는 노래를 못합니다. 노래뱅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약간 현타가 와요. 내가 왜 스스로 나의 이런 모습을 녹화해서 올렸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 괜찮으면 괜찮긴 한데 이게 나중에 녹화된 걸 들으면 내가 듣는데도 악플 달고 싶어.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내가 셀프로 댓글에 아니 얘 노래 왜 이렇게 못 부르면 이렇게 정말 남기고 싶은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은데 내가 셀프로 악플을 달고 싶어. 정작 여러분들은 다 저한테 잘 부른다고 해주시거든요. 선풀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악플을 달고 싶어.
갑자기 막 마음이 못돼지는 약간 그래서 이게 맞나 했는데 사실 조회수도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도 내심 그렇게 이 컨텐츠가 좋진 않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또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또 그 노래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못 가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 감성 위주의 노래방을 할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실력이 필요한 노래가 아닌 거 있잖아요. 약간 막 고음이 막 있다든가 랩이 있다든가 이런 노래 말고 그냥 되게 감성적이고 노래가 예쁜데 뭐 엄청난 실력을 요구하진 않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오늘 노래방? 그런 것만 모아서 해볼까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앞에 이렇게 방송 앞에 노래 넣을 때 있잖아요. 마이크가 꺼져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기 때문에 따라 부르고 있거든요. 다른 거 이렇게 하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이크가 안 켜졌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하는데요. 아, 서정적이고 잔잔한 게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경화수월 이런 거. 이런 거 혼자서 흥얼거리고 있는데 아, 근데 저도 실제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마침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네요. 사실 원래는 진짜 그 유튜브가 주제가 좀 통일되는 게 좋다고 해서 이 작가 지망생이라는 요거에만 딱 초점을 맞춰야겠다 했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책을 좋아하고 작가가 꿈이지만 또 독서량이 어마어마하고 뭐 사전 지식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냥 좋아하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오직 그 얘기만 하려고 하면 할 얘기가 많지 않아. 그래서 조금 생각을 아 무릎 저 그 노래 저 어떻게 알고 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노래가 조금 썰이 있는 게 저 노래에 대해서 제가 원래 뭐 못하는 건 뭐 언제나 못했지만 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원래 그 엄두도 못 내는 성격이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그 혼자서도 사실 원래 노래를 잘 안 했는데 이제 옛날에 좀 방송 뭐 이런 것도 시작하기 한참 전에 한 초등학생 때 10살 11살 이럴 때 진짜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생각지도 못할 일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노래를 성공하게 무릎이었어요. 왜 무릎이었냐면 일단 자신감이 없잖아. 뭔가 부끄러우니까 확 이렇게 뭔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되게 소극적이게 꿈을 약간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반에 보면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학교 가면 발표 못하는 애들. 근데 발표를 말 못하는 게 못한다는 게 진짜로 불가인 거야. 불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발표를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도 못하는데 노래를 하겠냐고. 그래갖고 못하다가 무릎은 되게 잔잔하고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불러도 되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을 갔다가 보통 가족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고 가족들이랑 노래방을 가면 항상 가족들만 부르고 저는 한 소절도 못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거를 이제 처음으로 엄청 소극적이게 무릎을 베고 누우며 이렇게 불렀던 게 약간 있어요. 제가 약간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데 그나마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노래였다. 약간 썰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저 블로그를 하면서 좀 뻔뻔해졌거든요. 블로그가 좀 제 성격을 바꿨어요. 이게 우연히 그냥 타이밍이 맞아서 원래 성격이 바뀔 때쯤이었는지 아니면 블로그를 함으로써 그렇게 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좀 뻔뻔해져가지고
노래를 처음 이제 SNS에 올릴 때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여자친구 너 그리고 나라고 그게 신청곡으로 들어와서 그걸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 정말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그 뭔가 목소리를 자신감 있게 못 내는 느낌?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본인이 자신감이 없는 느낌 있잖아. 그런 그 못해도 자신감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없었다. 들어보면 굉장히 잠깐만 커버 카테고리 들어가자마자 지금 가장 최근 커버곡이 뜨는데 이거 편집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편집에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아 편집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편집은 진짜 너무 빡센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던 첫 커버곡이라 함은 이 친구입니다. 신청곡 받는다고 글을 먼저 올렸었는데 2022년이에요. 오늘 11월이니까 3년 좀 넘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문구도 이제 정말 하직하시다. 진짜 이 문구도 부끄럽다 임마. 이 자식은 왜 이렇게 흑역사를 쌓고 있는 걸까? 아 진짜 아니야. 그래도 그래 그래도 초이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어디서 듣나요? 제가 스스로 알려드리는 것도 지금 굉장히 창피하긴 한데 블로그에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서 찾기도 힘드실 텐데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일기장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 안에 또 이렇게 카테고리 가득히 들어있는 또 밑에 그림이랑 카테고리가 있고 뭐 잡담, 뭐 유행 뭐 이런 카테고리 쫙 있는데 거기 근처쯤에 커버곡이라고 있거든요. 아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요저쯤에 있는 거를 보면은 네 저 들어가면 제가 2022년이면 몇 살이죠? 13살 나도 말이 꼬인다 지금. 13살 때부터 했던 커버곡들이 모여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쯤에 그 저희 지금 현재 썸네일러인 노이가 썸네일을 그려주기 시작하면서 조금 퀄리티가 올라갔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야매로 그냥 그려서 올렸습니다. 장 3번부터 노이가 그려줬네요. 아휴. 갑자기 왜 이렇게 한숨이. 진짜.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노래라는 것과 저는 약간 애증 관계예요.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좋아하는데 좋아하면서도 나의 흑역사인? 근데 또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서 저걸 다 삭제해버리기에는 또 아까워. 이제 나름의 추억이고 이제 나름의 뭔가 그런 몽글몽글한 이제 내가 옛날에 이랬었다는 그런 뭐 느낌이니까 완전 삭제하기엔 또 살짝 아쉬운데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와요. 진짜 애증관계입니다. 세상에 오마이갓. 저는 그래서 제 옛날 노래 다 잘 듣지 않아요. 지우기엔 너무 지나왔으니 그냥 냅두죠. 진짜 저 그런 생각으로 냅두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그때는 이제 MR을 어떻게 넣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진짜 핸드폰 들고 녹음기 켜고 핸드폰 자체에서 그 노래방 버전을 틀고 그냥 제 목소리와 함께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할 수가 없지. 왜 MR이랑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그래가지고 음정 박자가 굉장히 안 맞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13살이 취미로 하는 건데 뭐 음정 박자를 따지실 분이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편집에 들어간 커버곡도 최선을 다해서 편집에서 음정 박자를 맞춘 건데 제가 타고난 음치 박치여가지고 굉장히 못 맞춥니다. 편집으로 최선을 다해 맞췄는데도 틀립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모두들 지금 모습도 몇 년 뒤에 커서 보면 낙역사 그죠 맞긴 하죠. 아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의 쇼츠가 있는데 지금 말할 때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미래의 흑역사가 되지 않도록 좀 의식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 그나마 의식을 하고 있을 때랑 안 하고 있을 땐 좀 다르거든요. 저 때는 진짜 생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두 가지 마음이 드네. 추억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열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거의 내 자신에게 약간 그런, 정말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진짜 블로그가, 어, 12살 때부터 저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뭐 주제를 정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으로 모든 일상을 다 넣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저에 대해서 한 4년간의 저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4년이냐? 어차피 5학년 후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5년이라고 보기 좀 애매합니다. 4년 정도. 그래서 4년 정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냥 모든 말투와 그 상황에 있었던 일과 그냥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진짜. 주제를 불문하고 막 무지성 생기는 일, 뭐 드는 생각 다 올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있는 블로그입니다. 사실 제가 또 이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사실 이 썰을 이것도 되게 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뭐 제가 소규모고 보는 사람 몇 명이라고 그냥 한번 풀어보자면은요. 아닌가? 풀지 말까? 잠깐만. 갑자기 밀당하는 사람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라요. 얼마 전에 설날이지 않았습니까? 설날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다녀오잖아요. 조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괜히 찔려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내가 괜히 찔린 걸 수도 있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물론 도둑질은 안 했어요. 그런데 어 제가 그때 유튜브에는 이제 가끔 재미있었던 쇼츠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방송 내용이 다 쇼츠에 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현재 시각과 쇼츠에 올라가 있는 시각이 쇼츠가 더 옛날이야, 좀 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때가 크리스마스, 제가 설날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갔을 때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을 때였어요. 아니요, 여기까지인가? 아니야, 여기까지 맞았어. 구독하고 가십시오. 아마 여기까지 올라가 있을 때였나? 아니, 여기도 올라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대충 여기까지입니다. 요 근처 어딘가까지 올라가 있을 때였어요. 이견 없었을 때. 그런데 편집을 늦게 해서 위에 건 없었는데 저희 저희 삼촌은 제 블로그를 알고 계셔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건 아니고요. 뭐 굉장히 의도치 않게 오드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도치 않게 뭐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삼촌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 생각해봐요. 블로그를 봤는데 방송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일부러 안 볼 수는 있겠지. 근데 블로그를 알고 있는데 방송을 모를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블로그에서 방송 홍보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아는데 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내심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삼촌까진 그렇다 쳐.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삼촌에게 그 사실을 유포하신 그 분께는 제가 굉장히 뭐라 했어요. 굉장히 혼을 많이 냈고요. 그런 식으로 부주의하게 하면 어떡하냐 하고 굉장히 많이 갈궜고요. 그 사람을. 굉장히 뭐라 했는데 좀 부주의한 사람입니다. 원래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원래 막 해선 안 될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좀 불안하긴 했는데 뭐 또 이렇게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화를 내면서 주의를 주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일은. 근데
지나갔어. 그래서 삼촌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제가 머리가 중단발 이제 중단발이라 하기엔 살짝 길어요. 중단발과 장발의 중간 정도 되거든요. 중단발이라기엔 좀 길어요 머리가.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머리를 풀고 이렇게 그때 같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제 이제 뒤에 와고 머릿결을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다가 제 머리를 이렇게 두 개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제 앞으로 이렇게 어깨 앞으로 이렇게 딱 넘기더니 어떻게 보면 요 모양 있죠 여기 이 모양으로 진짜 이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딱 넘기시더니 막 웃으시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말로 방송에서 이러고 있지 않아? 라고. 제가 그때 진짜 혼자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혼자 호러물 찍고. 진짜 제가 그때 그 동생이 제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뭐 어쩌고 같이 네 제가 뭐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말 딱 듣자마자 내가 표정이 나도 모르게 포커페이스가 안 돼서 동생 쪽에 쓱 보면서 동생도 그 말을 듣고 당황한 거야. 둘 다 동공이 진짜 막 진짜 이만큼 확장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딱 마주 봤어요. 진짜 둘 다 눈이 완전 휘둥그레가지고 서로 딱 마주 보면서 침묵.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아무렇지도 않게 네 분이서 다 그냥 웃으면서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어. 방금 그 멘트는 이미 지나갔어. 되게 빠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저랑 동생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살짝 멀리 있어서 그 말을 못 들으셨어요. 근데 동생은 바로 옆에 있어서 저랑 동생만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멘트를. 그래서 서로 진짜 눈이 휘둥그랬어서 순간적으로 딱 굳으면 침묵. 나 진짜 나 어떤 느낌? 왜냐하면 그게 차라리 뭐 할머니께서 그냥 엄마 방송한다면서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 삼촌이 결국 말했구나 이러면서 예 그냥 이렇게 그러면 별로 또 오히려 좀 덜 당황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냥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시면 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촌이 어느 정도 좀 말했을 거라는 것도 살짝 예상을 했어요.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 살짝 했는데 아니면은 뭐 막 그 링크까지나 뭐 이름 같은 거까지 안 알려줘도 한번 화면 같은 걸 보여줬을 수는 있다라고 그건 예상을 해서 그거 자체가 놀랐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가 진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다는 듯이 마치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고 지나가는 그게 더 무서워. 그래갖고 진짜 눈이 휘둥그레 그 순간 굳어갖고 그때 집에 갈 때까지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고 잘하면서 잘 놀았는데 그 멘트를 듣고 나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차에서까지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뭘까? 제가 이제 차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 아빠한테 말했죠.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뭘까? 정말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성격이 그러실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걸 알았으면 그냥 대놓고 막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을 그런 성격이세요. 이렇게 은근슬쩍 그런 성격이 아니신 말이에요. 되게 직설적인 분들이야 다. 그냥 너 방송한다며 야 재밌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확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약간 그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했어. 그래서 왜 은근슬쩍 말했을까가 그래서 이제 차에서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는데 엄마 아빠 말로는 어차피 치즈식 이런 거를 잘 모르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야. 우연히 근데 이 날짜가 만약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셨다면 제일 먼저 마주했을 영상이 이거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우연이라면 굉장히 소름 돋는 우연인데 뭐 여튼 그 방송이라는 게 꼭 그 인터넷 방송을 말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이제 TV에서 보는 그런 데서 어떤 연예인 이러고 나왔다든가 하는 그거를 보고 이제 뭐 방송에서 이러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닌가.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렇게 말하신 걸 수도 있다라고 아빠는 말을 하던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미 들킨 거 사실 제가 또 그렇게 창피할 짓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미 들킨 거 어쩔 수 없지 싶긴 합니다. 흑화 그래. 근데 그게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히 들켰다는 건 아닌데 약간의 심증이 있다라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휴, 그래서 이 썰을 풀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차피 유튜브를 알고 계시다면 내가 이 썰을 풀든 말든 알고 계시는 거고, 어차피 모르고 계신다면 이 썰을 풀든 말든 모르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내가 썰을 푸는 것과 그거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풀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유튜브 각으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썰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썰이었어서. 뭐야, 배터리 나갔어.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설날이 이미 좀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서야 말하는 게 충격이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했고요. 이제 조금 진정이 되어서 제가 별로 안 침착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우, 세상에, 아유, 진짜. 다음에 가면은 뭐 이렇게 똥머리 하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지? 그럼 진짜 호러물 그 자체인데.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아직도 의아한 게, 이거를 알고 계신 것은 오히려 별로 안 놀라워. 알고 계실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별로 안 놀라운데 왜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 그게 되게 약간 미스테리야. 내가 평소에 알던 그런 성격이 아니신데? 그래서 약간 그게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제 삼촌은 좀 은근슬쩍 떠보거나 그런 거를 하시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그게 되게 의아했다? 뭐지? 약간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냥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찔려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였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뭘까? 진짜. 아니 보면은 이제 부모님 어른이신 이제 분들 부모님한테까지 다 이제 버티고 하는 걸 숨기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부모님께 들키게 된 그런 썰 같은 걸 푸는 영상을 보면은 와, 진짜 저러면은 진짜 좀 당황스럽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미성년자니까 같이 사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방송 세팅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고 하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약간 또 이게 다들 조금 쿨하다고 해야 되나, 성격이? 온 집안이 그냥 이 대가족이 그냥 성격이 다 좀 쿨해요. 그래서 자주 안 만난단 말이에요. 뭐 그냥 설날 추석 아니면 거의 안 뵈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더더욱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뭐 그 소통이 많이 없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없으니까 뭐. 그래서 요즘 방송 이런 것도 잘 모르실 거고, 버튜버는 특히 더 모르실 거고. 그래서 그래서 나 그때 너무 놀래갖고 진짜 진짜 레전드였다. 진짜 그냥 근데 그냥 들켰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리를 해봤자 숨겨지냐. 근데 눈은 이거 왜 이렇게 아바타가 오늘따라 눈을 약간 이상하게 뜨는 것 같은 기분이지? 기분 탓인가? 오케이. 그래서 원래도 근데 이제 미래의 저를 위해서 방송에서는 최대한 미래에 내가 창피할 만한 얘기를 안 해야겠다라고 원래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더더욱더 신경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실에서 이제 방송을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알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요즘엔 연락 안 하지만 그런 얘기도 가끔 들어요. 방송에서 목소리를 귀여운 척한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납득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지는 뭔 말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는 우리가 좀 대충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공식적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말할 때랑 그냥 일상생활에서 친구끼리 말할 때랑 좀 다르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막 특별하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달라. 첫 번째는 제가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한다는 거고요. 서울말 쓰고 싶어.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서울말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게 좀 차이점이고요. 또 차이점은 발음이 잘 들려야 하니까 딕션을 조금 신경 쓴다? 근데 말할 때 뭐 평소처럼 그냥 서울 사투리, 진짜요. 원래는 조금 경상도 사투리나, 근데 온갖 사투리 다 섞여 지금 청소기 소리가. 그래서 온갖 사투리가 다 섞인 스타일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사는 것과
엄마의 고향과 아빠의 고향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이제 원래 살던 친구들의 고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섞이다 보면은 진짜 혼종이 돼. 이게 정확히 어디 사투리를 하기가 살짝 애매하거든요. 진짜 온갖 사투리가 다 섞여 있어서 그나마 가장 비중이 많은 게 경상도지 않나 싶긴 한데 엄마 아빠가 경상도 분이셔갖고 그래서 약간 조금 사투리가 많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좀 서울말을 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말을 좀 쓰려고 한다? 이것도 차이점이고 그 딕션을 좀 더 신경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귀여운 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말할 땐 조금 더 톤이 낮거든요. 조금 제가 여자치고 되게 좀 톤이 낮은 편이라서 가끔 남자보다 낮아요. 남자 중에서 살짝 하이톤이거나 좀 아이돌이신 분들은 보면 조금 톤이 맑은 느낌의 분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아이돌 노래 듣잖아요. 내가 더 목소리가 낮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방송할 때는 발음이 잘 들려야 하니까 일부러 톤을 좀 높여요. 왜냐면 톤이 너무 낮으면 잘 안 들려. 웅얼웅얼 걸려서 뭘 했는지가 안 들려. 그래갖고 이제 톤을 높여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톤을 좀 높이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건 현실과 방송의 차이점? 이런 거가 약간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이 났는데 이제 녹화해서 듣는 본인 목소리나 또는 남이 듣는 본인 목소리나 이런 거는 자기가 듣는 목소리랑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하도 제 영상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요. 내 목소리가 어색하지 않아. 이제 녹화본에 있는 내 목소리가. 근데 실제로 그냥 대충 말할 때랑 방송에서 말할 때랑은 조금 목소리가 다를 수 있다. 제가 그 원래 말하는 말투로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일 거예요. 그냥 약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막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낮아요. 이걸 의도적으로 높여야 들려. 그래서 약간 그렇다? 근데 진짜 가끔 보면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낮을까 싶은 생각이 스스로 들기도 해요. 노래 부를 때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은 너무 안 그래도 남자들이 하기에도 좀 낮은 노래를 남자 키로 부르면 고음이 안 올라가는 다른 그런 이슈와 비슷하게 더 이상 그 낮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음역대가 넓다기보단 음역대가 전체적으로 낮아. 약간 남자 노래 중에 남자들이 하기에도 낮다는 노래를 남자 키로 불러도 별로 안 낮게 느껴지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느껴져서 되게 그래서 옛날에는 좀 목소리 좀 높고 약간 예쁜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익숙해져서 그냥 낮은 내 목소리 익숙해져서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진짜 그 목소리 낮으신 약간 여성이 아닌가? 목소리가 낮은 여자분들은 다 공감해. 한때 진짜 그 목소리 되게 맑고 예쁘고 좀 높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근데 요즘엔 별 생각 없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왜냐면 요즘에는 가끔 버튜버분들 중에서도 낮은 목소리이신 분들도 되게 많고 낮은데 목소리 예쁘신 분들도 많아서 공감! 저 기반자 지금. 공감이라고 하지마. 내가 너 목소리 모를 줄 알아? 너 목소리 되게 성우 같으면서 공감하는 척 하지마. 아니 저번에 같이 디코 했는데 목소리 완전 캐릭터 성우 같고 예쁘더만. 무슨 공감이야 진짜. 아니 목소리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모르시겠지만 목소리 진짜 예뻐요. 저희 썸네일로 진짜 제가 버튜버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노예를 데뷔시켜야 돼. 진짜 그 전형적인 예쁜 목소리 버튜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갖고 공감 이러네 진짜. 나 진짜 저 공감 저 댓글 보고 진짜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기만자들. 공감이라고 하지마. 아니 안 낮으면서 목소리 되게 예쁘던데. 완전 되게 이상적인 약간 애니 캐릭터 목소리던데? 무슨 공감이야. 진짜 저도 그나마 방송에서 이 정도 목소리 나오는 게 의도적으로 톤을 높여서 이 정도인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보면은 방송 초반 때는 지금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집할 때 내 영상을 보잖아? 얘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너무 웅얼웅얼 거린다? 목소리가 낮다?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이제 내가 그렇게 셀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점점 바꾼단 말이야. 말투나 톤 같은 거를. 듣기에 좋게. 그래서 옛날 영상과 옛날이라 해봤자 얼마 안 되지만 한 1년 6개월은 됐나? 여튼 그때 목소리랑 지금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딕션 같은 거 신경 안 쓰면 안 들려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튼 지금 아까 전에 그 할머니 썰 푼 거가 썰을 푼 게 맞았겠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오늘 이게 조금 재밌는 소재였다? 듣는 사람은 재밌는 소재였다? 싶어가지고 뭐 그리고 뭐 한 번쯤 찾아보신 거겠지. 계속 찾아보시겠어? 이런 말 하면은 꼭 떡밥 회수하던데. 맞아요. 푸나 안 푸나 똑같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걱정되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의 이미지가 약간 달라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제 자주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해서 그런 것도 조금 있고 좀 요조숙녀 같은 느낌을 좋아하셔요. 좀 다소곳? 그런 느낌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요. 왜 맞춰서 하냐? 어차피 진짜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는데 굳이 내가 본색을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못 만나진 않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거기서 나댈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얌전해진단 말이에요. 좀. 또 그런 걸 좀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요조숙녀 같은 모습만 아신단 말이야? 근데 방송에서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 관종이잖아요? 벌써 근데 일단은 버추얼 끼고 방송을 켰다는 것부터가 관종이라는 증거예요, 그냥. 제발 나를 봐주세요 하고 지금 방송을 킨 거나 다름이 없잖아. 굉장히 관종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말투도 이렇지 않아. 말투도 이렇게 나대지 않아요. 그래갖고 조금 내가 다져놓은 나의 이미지가 망가지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전데 어떡해요. 그나마 방송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본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한다. 서울말 쓰는 거 말고는. 근데 주변에 사투리 진하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서울말 어떻게 쓰는 거냐? 지금도 제가 방송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서울말을 쓰는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저게 무슨 서울말이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나름 서울말을 쓰고 있어. 진짜. 뭔가 좀 작가 지망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프로페셔널 해보이고 싶다고 해야 되나? 조금 뭔가 사투리 안 쓰고 싶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작가 지망생이라는 거랑. 왠지 작가 지망생이면 되게 서울말 쓸 것 같은 이미지? 그런. 그래가지고 뭐 혹시 정말 삼촌이 말한 거라면 약간의 배신감 들고요. 잠깐만, 나 방송 초반에 사투리 썼어? 아이 세상에. 그때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서울말 쓴 거였는데 그땐 좀 썼군요. 그래도 많이 줄었다니까 좀 다행인가? 그거 뭐지?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짤 같은 거. 그것도 그 짤 보면서 이제 따라해 보는 게 사투리는 진짜 쉽게 됐거든요. 원래 쓰는 약간 느낌의 톤이니까 사투리 이제 짤 보자마자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는지 바로 알겠는데 서울말은 그 높낮이 표기를 보고도 어떻게 저걸 따라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검색하면 나오나? 기억이 잘 안 나. 짤이 다시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까지? 아예 서울말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보면 내 머리가 가리는구나. 잠깐만.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보여드리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 어느 정도구나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사투리다. 이거는 제가 창피해서 안 할 거고요. 올라간 게 서울말이구나. 처음에 내가 이 자를 딱 보고 이걸 어떻게 읽는 건지를 아예 모르겠는 거야. 그냥 지금도 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뭐야 이게. 아니구나. 내려가는 게 서울말인가? 잠깐만, 나도 뭐가 서울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 이게 서울말이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한평생 이것이 서울말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 주변에도 서울 사람이 없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거 저번에 사실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는데 엄마는 되게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배웠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또 기억이 안 나. 혹시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나? 안 해. 이거 누가 옆에서 시범을 보여주면 따라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시범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씨, 포기. 잠깐 사투리 서울말도 구분을 못하고 지금 너무 어려워요. 진짜. 또 그런 것도 있어. 서울말 잘 따라 하다가 내가 안 들어본 말 있잖아. 서울말로 들어본 적이 없는 말? 그런 거는 갑자기 사투리가 나와요. 서울말 잘하다가 특정 단어에서만 갑자기 막 사투리 나오고. 그래갖고 진짜 방송하면서 그나마 이 정도는 많이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서울말 너무 어려워. 사실 쓰면서도 가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너 방금 사투리 썼다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난 인지를 못하겠어. 어느 부분이 사투리였는지. 가끔 인지가 될 때도 있고 보통은 안 돼요. 어렵다. 나 처음에 아예 그냥 사투리 쓰는 거 안 들키고 해보려고 했는데 뭐 사투리가 좀 줄었다는 말을 들은 걸로 봐서 아주 숨기지는 못했네요. 진짜. 근데 가끔 보면 또 내가 완전 사투리를 또 잘 알진 못해. 되게 이도저도 아니야. 가끔 쇼츠 같은 거 사투리 관련 내용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이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다 공감 막 요런 쇼츠 있잖아요. 공감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 사투리를 쓰는 사람인데도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가끔 뭐 서울말을 공감이 안 되기도 하고 막 애매하다.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는 사람이 실존하긴 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 친구 중에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다는 친구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좀 서울말을 잘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맨날 저한테 사투리 쓴다고 놀렸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때도 저는 좀 사투리를 안 써보려고 안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가. 난 사투리 많이 안 써,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완전 약간 서울 사람 그 자체 느낌인 친구였는데 저한테 맨날 너 왜 자꾸 사투리 써? 너 사투리 진짜 많이 쓴다 막 하면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사투리 쓰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인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사투리를 썼다고? 난 전혀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맨날 저 사투리 갖고 놀리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서울말을 잘 모르니까 걔의 사투리가 완벽한지 아닌지도 잘 판단이 안 돼. 서울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뭔가 부러워요. 멋있어.
이상하게 근데 사투리 쓰면 자꾸 약간 청개구리 마인드인가? 그 보면은 머리 직모인 사람들은 꼭 파마하고 약간 곱슬 타고나게 약간 곱슬인 분들은 꼭 스트레이트 파마시잖아. 그것처럼 서울 사람들은 사투리가 귀엽다 막 이러면서 따라하고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서울말 따라하고 아까 또 목소리가 낮은 사람들은 목소리 높은 거 따라하고 목소리 높은 분들은 낮은 거 멋있다고 따라하고 다 약간 청개구리 마인드가 아 진짜 근데 전 살짝 톤 높은 서울말 그 보면은 되게 막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브이로그 이런 영상 보면은 꼭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막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면서 되게 톤이 높고 예쁜 목소리로 막 나레이션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와 우와 막 우와 신기하다 막 저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막 하면서 나랑 완전 정반대 유형. 아 나도 나중에 그런 뭐지? 나 약간 브이로그 로망도 있는데 예쁜 브이로그 찍어보고 싶다. 근데 일단 제 방 꼬라지가 별로 브이로그를 찍기에 마땅치가 않고요. 여러 가지로 제 생활도 굉장히 그냥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 아 뭐가 없어요. 브이로그에 담을 만한 게 없어. 그냥 생활에. 그래갖고 밥 먹는 것도 되게 엄청 예쁜 거 막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먹고 그래가지고 아 브이로그 찍으면은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달까? 재미없는 부분 편집하면 톤 편집돼서 다 아무 영상도 남아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뭐지? 막 10년생 브이로그 이런 것도 많던데. 가끔 알고리즘에 떠요. 제가 10년생인 걸 아나 봐요. AI가. 봐봐 이런 거 보면은 2일 전에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왜 이렇게 성숙하냐 고등학생이? 원래 다 이래요? 나랑 동갑이라고? 원래 다 이래요? 내가 느린 거였나? 학교를 안 가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원래 인스타는 믿지 말란다. 이분도 알고리즘에 많이 뜨던데. 근데 뭐 인스타는 믿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퇴를 결심. 저만 자퇴한 게 아니군요 역시. 그래 인스타 같은 데나 브이로그 같은 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 평범하지 않은 분들이니까 이런 데 영상을 찍겠지? 저만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저만 이렇게 안 예쁘게 사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 아무도 채팅이 없지? 설마 저 말보다 이렇게 사나요? 아 설마 아니 가끔 보면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니 어떻게 음식도 이렇게 예쁜 거 먹냐고 공감이 안 된다고요. 중학교 졸업 막 이런 것도 뭔가 되게 낭만적이야 영상이. 가끔 알고리즘 뜨면 보거든요. 뭐지 요즘에 또 새학기라고 그런 거 많이 뜨던데 이제 예비 중일 또는 예비 고일 새학기 가방 싸는 거 막 언니가 알려줄게 이런 거 많이 뜨던데 그런 것도 그냥 저는 물론 새학기 가방을 쌀 필요가 없지만 그냥 재미로 봤거든요. 그런데 원래 저렇게 다 예쁘게 막 이것저것 해갖고 저게 잘 갖고 다니나 싶어. 안 가봐서 모름. 제가 사람답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저런 브이로그 보면 사람답게가 기준도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해. 막 다 저렇게 사나 싶으니까. 저는 진짜 근데 뭐지? 나는 그것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중학생 때는 공부를 잘했다가 고등학교 가면 훅 떨어진다. 뭐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 그게 뭔 느낌인지 저 옛날에 저번에 옛날은 아니지. 저번에 그 고등학교 그거 처음 시작할 때 고등학교 과정? 아 이런 말이었구나. 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우와 참. 자 초등학생 초1부터 있다고 칩시다. 초1 그리고 중3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부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 그 공부가 어려운 수준 있잖아요. 특히 수학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그 그래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뭐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뭐 각도가 한 이쯤 어딘가란 말이에요. 대충 이 정도 비스듬한. 근데 여기서 고1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초1부터 중3까지는 계단 하나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뭐 해봐야 계단 두세 개 올라가는 이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초1 때의 공부가 어려운 수준과 중3 때 공부가 어려운 수준이 그 차이 있잖아. 그 갭보다 여기는 그러면은 몇 년이야? 얘가 여기가 8살이고 얘가 16살이니까 8년 차이잖아요. 8년? 이 8년 동안의 수준에 오르는 그 갭보다 이 1년 동안의 갭이 더 큰 것 같아요. 요 8년 있잖아. 이게 8년이잖아. 8년보다 여기 1년이 더 공부의 수준 갭은 뭔가 큰 느낌? 진짜 당황했어요. 처음에. 뭐지? 수학은 계단식이라는 말을 내가 분명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계단인가요? 절벽 아닌가요? 그런 생각.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느낌. 그럼 여기서 물음표 그런 기분이었어요. 진짜 처음 학교 과정 시작할 때. 뭐야. 특히 수학이 심해. 클라이밍이에요 그냥. 더 이상 이건 계단이라 부를 수 없어. 이걸 누가 계단이라고 했지? 와 진짜 내가 이거가 진짜 나 근데 다른 건 그나마 공식 뭔가 외워야 하는 거 있잖아요. 암기. 나 암기 나 기억력이 나쁜가 봐. 이해를 하고 푸는 건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공식을 외워야 하는 거 있잖아. 이제 뭐 중3 때를 예로 이제 들어본다. 중3 때 뭐 이런 거. 근해 공식이라고 하나?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이거 제가 선생님이 EBS 선생님이 무조건 외워야 한다고 해서 진짜 눈물을 머금으며 정말 힘들게 외웠거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근해 공식 맞죠? 제가 사람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공식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이거부터 나는 이게 첫 번째 충격. 이전에는 사실 어쩌면 이게 약간 처음 아니에요? 수학에서 어떤 복잡한 간단한 거 말고 이 정도로 복잡한 거를 암기하는 걸 시키는 게 이게 처음 아닌가? 2차 방정식 맞아. 맞아요, 2차 방정식. 그래서 나 이때 처음 이거를 외우라는 거야. 외우라고요? 그래서 근데 충격 먹어가지고 이전에는 사실 이만큼 복잡한 거는 외우는 거 없잖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처음에 볼 때 진짜 놀랬어. 루트도 씌워져 있고 막 뭐야 제곱도 있고 외우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잘못돼서 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 이랬는데 뭐 외워야 되더라고요. 결국 안 외우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진짜 그래서 그 EBS 선생님이 이거 애들 외우게 하려고 진짜 주입식으로 그냥 계속 이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서 계속 외울 수 있게 막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충격이었고요. 오 마이 갓. 근데 중3 땐 저게 한 개잖아요. 저렇게까지 복잡한 걸 외워야 할 게 한 개밖에 없잖아. 저거 한 개. 고등학교 가니까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막. 모든 게 혼동되기 시작해. 그래서 정말 다른 과목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리고 나 영어 부분에서는 그걸 느꼈어. 확 어려워진다. 사실 제가 그 초등학생 때 중학교 독해 영어 같은 걸 잠깐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미 옛날에 한번 해봤던 거니까 조금 덜 낯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덜 무서웠는데 영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과목은 사실 눈에 띄는 차이점 같은 걸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좀 제가 느낀 점이 있었던 거가 수학이 아니었는데 수학은 아까처럼 뭐 클라이밍 사태가 된다라는 거고
영어는 갑자기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전략적인 방법을 알려줘. 초1 때부터, 초1 땐 영어를 안 하나요?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3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초3 때부터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쳤어. 초1, 초2 때는 그런 과목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어떨지 모르겠네. 여튼 뭐 제가 초1 이때는 뭐 없었는데요. 그래서 초3 때부터라고 치면은 중3 있잖아?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정말 흔히 보는 그냥 뭐 문법, 단어 외우기 뭐 이걸로 그냥 가는 느낌이거든? 근데 고1로 딱 돌입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지문이 짝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직하게 이 지문을 다 읽고 해석하고 단어 외워서 답 체크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이에 뭐 벗이 나왔어. 마우스라고 글씨를 못 쓰네. 벗이 나오면은 이거 왜 이래 이거 몰라. 네. 여튼 뭐 벗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앞에랑 당연히 벗은 그러나니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뭔가 서로 반대되는 말일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알려주는 거지. 전체사나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보고 보통 중심 내용은 맨 뒷줄 또는 맨 앞줄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그 부분만 읽고 그 부분만 해석해서 답을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꼼수를 부리고 전략적으로 가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선생님들도 되게 철저하게 그냥 애들이 뭔가 실제로 이 약간 기초를 다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근데 고1 때부터 이제 뭐 수능 어차피 수능에서 점수만 높으면 되는 거잖아. 단어를 많이 하는 자가 실제적으로 뭐 단어 시험 이런 거 안 보니까 승리한다기보다는 그냥 지문을 해석을 빠르게 잘하고 중심 내용 잘 잡고 이러면 되는 거라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난 중간에 모르는 단어도 있고 난 중간에 모르는 물론 배웠지만 까먹은 거겠죠? 모르는 전치사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개념을 막 설명해 주든가 하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우리는 중심 내용만 알면 되는 거야. 자세한 개념은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가시는 느낌이었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신기했다? 이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약간 그런 어떤 뭔가 차이점을 느낀 거는 영어랑 수학이었던 것 같고 다른 과목은 사실 아직 큰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그냥 당연히 학년이 올랐으니까 좀 어려워졌다 이 정도지 수준 막 아까 수학처럼 클라이밍 막 이급도 아니었던 것 같아. 다른 과목은 그 정도 아니었고 그리고 난 처음에 윤리가 진짜 재밌어요. 나는 철학 뭐 윤리 이런 게 별로 내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내 취향인 거야. 나 그쪽 취향인가 봐.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오히려 그 과목이 재밌으니까. 근데 그것도 일종의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난 회피하게 돼.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공부는 해야지.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죄책감이 들지. 그래서 공부는 해야겠는데 수학, 영어 같은 거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회피할 길을 찾으면서 사회를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 사회 이제 강좌나 문제를 많이 풀게 돼. 비교적 재밌으니까. 근데 하지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죄책감은 안 드는 거야. 하지만 수학을 피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국어랑 사회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수학에서 이제 구멍 나면서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억지로 수학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준비할 때 공부 한참 많이 할 때 바둑방송 재밌다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엔 내가 재미없어 하던 것도 갑자기 막 너무 재밌는 거야. 공부해야 되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느낌? 근데 진짜 나는 막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 근데 내가 공부를 회피하고 싶어서 그게 재밌어진 건지 실제로 재밌어 하는 건지 근데 잘 구분이 안 돼 이제는. 내가 이게 회피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 진짜 재밌는 건가. 그래서 진짜 사회만 보고 싶어요. 사회랑 국어만 보고 싶어. 딴 거 너무 힘들어. 뭔가 약간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알고 있는 개념들이 밑바탕이 되잖아요. 국어랑 사회 같은. 그래서 조금 만만한 느낌? 물론 또 나중에 막 고3 거까지 나오고 막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고1 거까지는 무난한 것 같아요. 그저 수학의 클라이밍만 조심하시면 될 듯. 다른 건 괜찮아요.
영어는 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단어만 많이 외우자. 단어만 많이 알면 진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뭐지? 제가 지금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는, 별로 꾸준하진 않은데 종종 올리는 거 있잖아요. 워드마스터 그거. 거기 있는 단어쯤은 다 알아야 되지 않나? 그 정도? 근데 거기 있는 단어만 다 알아도 영어는 좀 편하고, 저는 그냥 수학 클라이밍 지금 저게 저한테도 현실이라서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아 어떡해. 저지 뭐지? 중3 때 중3 초중반까지만 해도 수학에 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3 후반부터 약간 심상치 않았어. 꽤 수학에 자신감이 있던 편이었는데 자신감 죽은 것 같고요. 근데 약간 그래도 좋은 거는 이때까지 수학에 자신감 있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오기가 생겨. 나는 원래 수학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듣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똑바로 못 푼다는 사실에서 승부욕 같은 게 또 들고 오기가 생기면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워드마스터 다 외우면은 그 이후에는 좀 편하기 때문에 그거 외우는데 조금 집중을. 다른 거 괜찮아. 단어부터 일단 단어만 알아도 훨씬. 다른 거 할 시간에 단어부터. 와 지금 제가 지금 사실 단어를 제가 많이 몰라가지고 단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근데 진짜 그 수능 기출 지문 같은 데 나오는 거 워드마스터에 진짜 대부분 다 있어요. 솔직히 정 내가 전치사 못 외우겠고 정 맥락 파악을 못 하겠어. 그럼 차라리 단어를 많이 알면 단어 조합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칠 수 있잖아요. 그래 근데 단어 자체를 아예 몰라버리면 맥락이고 뭐고 노답이기 때문에 일단 단어를 최대한 진짜. 혹시 지금 나보다 이제 또 동생들 좀 더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딸은 있다면은 진짜 나는 이미 살짝 늦었는데 제발 단어 외워. 제발 단어가 지금 내 발목을 지금 잡고 물귀신 작전을 막 같이 죽을라 그래 막. 단어를 해치워야 돼. 수학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수학은 비법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한 거 말고 단어 외우기 재미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때까지 안 했어요. 아 진짜 차라리 제가 그 블로그에 워드마스터 올리는 거라도 조금씩 이제 컨텐츠 삼아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워드마스터 좀 올리다가 그 사진 찍어서 매번 올리고 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그냥 하고 덮어버리지. 그게 편하지. 근데 이제 같이 그거 보면서 외우신다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좀 꾸준히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올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것보단 가끔 보는 게 나으니까. 진짜 근데 모르는 단어도 많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굉장히 막막해요. 선생님 고1부터는 선생님들이 그냥 전략적인 해석을 많이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전략이고 나발이고 그냥 단어를 너무 몰라가지고 일단 그거 고1 강좌를 보는 거를 잠깐 멈춰두고 있어요. 일단은 그 시간에 단어를 더 많이 외우자. 내가 지금 성급하게 저 강좌를 막 또 고1, 고2 이렇게 진도 나가려고 하면 그냥 빈틈을 남겨두고 진도가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만약에 계속 단어만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막 진도 막 거의 막 되게 빡빡해지고 이러더라도 일단 단어가 시급하다. 단어를 먼저 외우는 게 좋다 싶어갖고 야매로 외워서 까먹게 돼. 그래도 한번 외우는 게 나아요. 그 뭐지? 저 어릴 때 경성식 영단어 되게 좋아했는데 웃기잖아요. 맞아. 그 뭐야, 생각나는 게 많이 없긴 한데 어드바이드였나? 그런 영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 오토바이랑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뭐 주의를 주다 뭐 이런 거라고. 오토바이 탈 땐 주의를 줌 뭐 이라고 그런 식으로 외우는 막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너무 어릴 때 봐서 기억이 안 나. 초2, 초3 때 봤어 그거를. 그래서 지금 제게 기억이 거의 없는데 뭐 여튼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되게 재밌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그게 좀 잘 외워져. 근데
근데 단어 외우는 거 너무 막막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요. 1000개야 1000개 저거. 2000개인가? 잠깐. 2000개네? 젠장할. 근데 2000개만 외우면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진짜 수능 지문에. 저 2000개를 마스터한다? 어느 정도는 다 괜찮아. 가장 주의하셔야 할 건 영단어와 수학인데 수학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저 그냥 진짜 무식하게 그냥 계속 연습하고 계속 강좌 보고 계속 또 연습하고 뭐 이런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수학은 뭐가 비법이 없어. 그냥 될 때까지 풀고 막 그냥 그러는 수밖에 없는데. 뭐지? 그 한참 이제 인수분해 어릴 때 보면 이제 언니 오빠들이 인수분해 얘기하는 거 또 미적분 막 이런 얘기하는 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악명이 자자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나는 그 개념을 배우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선배들로부터 그런 개념이 있다는 사실은 들을 수가 있잖아요. 나도 초등학생 때부터 인수분해란 게 있다는 말을 들었어. 하도 선배들이 욕을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인수분해가 뭘까? 인수분해가 얼마나 어려우면 다들 저럴까라고 어릴 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인수분해 배워보고 나서 오 잘 생각했는데 진짜 그거는 와 큰일 났다 막 못해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고1부터는 아까 말했던 클라이밍 진짜 고1 그 첫 번째 페이지부터 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첫 번째 페이지를 폈을 때 충격을. 와 진짜 그 중3 마지막 페이지랑 고1 첫 번째 페이지가 아예 수준이 약간 교재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간 복습을 시켜주긴 하거든요. 중3 때 배웠던 거. 근데 그 복습 페이지 말고 진짜 그 고1 과정에 나오는 첫 개념을 하나 딱 보잖아. 와 수준이 달라. 아니 중3 마지막이랑 고1 첫 번째 개념인데 이렇게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단식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진짜 클라이밍 그 자체였어. 굉장히 막막합니다. 지금 저랑 블로그에도 그렇고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이게 동족들이 있다는 같이 그래도 그 어려움을 공유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만 어려운 거였으면 또 되게 자괴감 들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개념이라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나 진짜. 그리고 외워도 잠깐 다른 개념 배우거나 잠깐 안 쓰이면 또 까먹어요. 영어 단어랑 똑같아. 수학 공식도 외워야 하는 파트에서는 영어 단어처럼 잠깐 안 쓰거나 안 보거나 하다 보면 금방 잊혀져가지고 다시 외워야 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꼼수가 없어. 그냥 무작정 하는 수밖에 없어. 진짜 뭐 영어도 그렇게 전략적 꼼수를 뭐 선생님들이 알려준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내가 단어를 막 몇천 개를 알아야 쓸 수 있는 꼼수라 가지고 또 이제 전치사 같은 것도 되게 잘 알고 있어야 그게 사용이 가능한 꼼수가 많아갖고 결국에는 그냥 공부 많이 하는 자가 승리한다. 어찌 보면 공부가 굉장히 공평해서 더 힘들어. 왜냐하면 꼼수를 부리거나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이거? 뭐야? 아까 아이패드 충전 없는데 귀찮아서 충전 안 하고 방송했다가 꺼졌어요. 오랜만에 그거 켜볼까? 집톡? 돈 주고 샀는데 얼마 안 돼서 마스코즈의 존재를 알아버려갖고 많이 못 써서 굉장히 아쉬웠던 친구. 뭐 여튼 배터리도 나간 김에 시간 보니까 10시가 넘었네요. 나 사실 공부에 대한 하소연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하소연할 친구가 없어가지고. 여튼 뭐 열심히 합시다. 저희 다 이 비슷한 연령대끼리. 진짜
진짜 그냥 뭐지? 엄청나게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기본이지 않나? 하는 양만 그냥 과목별로 조금씩만 하는데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빡세. 심지어 학생부 대체서식 때문에 자격증도 따야 돼. 어떡하지? 그나마 괜찮은 건 교재를 샀어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교재를 샀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수준이 막 미치게 수준이 너무 막 레전드로 높고 그러진 않았어요. 중간에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중간에 그냥 이렇게 몇 페이지 중간 부분 펴가지고 아무데나 펴갖고 문제를 좀 풀어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면서 풀어봤는데 몇 개는 좀 풀리고 몇 개는 안 풀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수준이 막 너무 심하진 않구나 싶어가지고 약간 안심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사실 방송하는 걸 까먹었었어요. 8시 반에 맞춰놓은 알람을 듣고 이건 무슨 알람이지? 하다가 뭐였다 나 오늘 방송이지? 이렇게 돼갖고 좀 급하게 킨 방송인데 뭐 재밌게 잘 진행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약간 썰푸는 게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 공부에 대한 하소연 뭐 이렇게 많이 차지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나 백바 별바라고 칠 뻔했어. 저희는 백바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바